헤어짐, 상실이 주는 또 다른 이해의 확장이란 주제로 준비한 영상입니다. 상실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보편적 경험이고 동시에 매우 개인적인 사건이지요. 어떤 이별은 준비할 틈도 없이 급작스럽게 닥치고 어떤 변화는 오랫동안 예고됐지만 막상 닥쳐오면 몸이 먼저 굳어버리곤 합니다. 그 당혹스러움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에 가깝습니다. 놀라고 멍해지고 화가 나고 무력해지고 다시 또렷해졌다가 다시 흔들리는 그 진동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진동이 시간이 지나며 단단한 결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이해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문턱입니다. 오늘은 관계의 헤어짐, 환경의 변화, 상실의 공백이 어떻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내면을 더 건실하게 세우는 발판이 되는지 구체적 사례와 근거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상실은 삶의 지도를 다시 그리게 합니다. 오래 사귀던 연인과의 이별을 예로 들어볼게요. 오랜 시간 서로의 일상에 스며있던 관계가 끝나면 평범했던 토요일 오후도 낯설어집니다. 카페에 앉아 휴대폰을 보다가도 무의식적으로 메시지를 열어볼 때가 많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공백을 공백으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당장은 채우려 하지 않고 비어있음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체감해보는 게 좋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강한 감정이 몰려올 때 자율신경계를 진정시키는 작은 행동이 사고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봅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쉬는 호흡을 10번 정도 반복하고 창가로 걸어나가 바깥 풍경을 1분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뇌의 경보음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간단한 루틴은 판단을 급히 내리지 않도록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공백을 버티는 힘은 그 다음 선택의 질을 올려줍니다. 헤어짐이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무엇이 정말 소중했는가입니다. 이별 직후에는 상대의 장점만 떠오르거나 반대로 단점만 과도하게 강조되기 쉽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잦아들 때쯤 종이에 두 칸을 나누어 적어보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왼쪽에는 함께 있어 좋았던 점을, 오른쪽에는 나를 힘들게 했던 지점을 적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말투, 약속의 방식, 갈등이 반복되던 패턴 등 사례 중심으로 써내려가면 인지의 왜곡이 줄어듭니다. 기록이 쌓이면 어떤 관계에서 활기가 살아나고 어떤 관계에서는 에너지가 소진되는지 자신만의 패턴이 보입니다. 이 패턴 인식이 다음 만남의 기준을 세우는 핵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정을 맞추는 방식에서 늘 갈등이 있었다면 다음 관계에서는 일정 공유와 의사결정의 리듬을 초반부터 분명히 하는 게 좋습니다. 의사소통의 룰을 초기에 합의할수록 관계는 더 건강하게 굴러갑니다. 사별의 경우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함께했던 일상의 사소한 물건들이 강한 그리움과 아픔을 촉발시키는 촉매제가 됩니다. 이때 무조건 멀리하기만 하면 추억 자체가 고통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빠르게 정리하려 하면 상실을 부정하는 모양이 되어 마음이 뒤늦게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곤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식은 작은 의식과 단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진과 물건들 중 손에 잡히는 아주 작은 것을 하나 고르고 그 물건과 관련된 기억을 5줄로 적어봅니다. 기쁘고 따뜻했던 장면 위주로 한 줄씩 되새기고 마지막 한 줄에는 지금의 마음을 짧게 적습니다. 한 주에 하나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추모의 루틴은 기억을 고통의 덩어리가 아니라 사랑의 결로 정리하게 해줍니다. 시간이 흐르면 기억을 꺼내도 무너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슬픔은 덜어지는 게 아니라 모양을 바꾸며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가 됩니다. 직장 상실이나 해고와 같은 환경적 변화도 상실의 큰 축입니다. 일의 정체성은 하루의 구조와 사회적 연결, 경제적 안전을 동시에 붙들고 있어서 변화 충격이 큽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능력의 평가절하를 막는 구조적 시선입니다. 시장 환경의 재편, 조직 전략의 수정, 자동화와 외주화 흐름 등 개인 통제 밖의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덜 탓할수록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이력서의 성과 문장을 정량하고 최근 2년간 맡았던 과업에서 개선한 지표를 가능한 수치로 환산해 둡니다. 예를 들어 고객 응대 시간을 몇 % 단축했고 팀 온보딩 문서를 체계화해 신규 인력의 적응 기간을 몇 주 줄였는지처럼 숫자로 보이는 개선은 다음 기회의 언어가 됩니다. 동시에 하루의 리듬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기상시간과 식사, 운동, 구직활동, 학습 시간을 고정해 놓으면 자존감이 흔들릴 틈이 줄어듭니다.
일상 구조가 심리 안전망의 1차 방어선이 됩니다. 이사, 유학, 도시 이동처럼 환경이 통째로 바뀌는 경우에는 낯섦이 불안을 키우지만 바로 그 낯섦이 관성의 고리를 끊어줍니다. 익숙한 동선에서는 보이지 않던 선택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처 도서관, 공원, 커뮤니티 센터, 공유 오피스, 취미 모임 등에서 작은 정착점을 하나씩 만들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서 1시간만 머무르는 규칙을 정하면 단 3군데의 정착점만으로도 도시가 낯설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뇌는 익숙한 장소와 반복을 안전 신호로 인식하기 때문에 안전 신호의 밀도를 높이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계와 정보가 들어옵니다. 많은 기회는 거창한 프로그램에서가 아니라 동네의 작은 모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실이 확장이 되는 근거는 심리적 성장의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큰 사건을 통과한 뒤 삶의 우선순위가 선명해지고 인간관계의 질을 주도적으로 고르고 이전보다 회복력이 높아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삶에 대한 감사가 커지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용기가 생기고 내면의 힘을 체감하는 변화가 보고됩니다. 이 변화는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항로를 조금씩 수정하는 동안 조용히 진행됩니다. 오늘 한 컵의 물, 오늘 20분의 걷기, 오늘 3줄의 기록이 내일의 시야를 넓힙니다. 크지 않아도 꾸준한 루틴이 신경계의 과각성을 낮추고 판단을 회복시키며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오랜 연애 끝에 이별을 겪은 한 사람은 매일 저녁 불을 켜기 전 방 안에서 3분간만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이어 오늘 하루에서 스스로에게 고마웠던 행동을 하나 적었고 그 행동 덕분에 생긴 작은 변화를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억지 같았지만 한 달 뒤 자신에 대한 어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단정하지 않았고 내일을 가늠할 여유가 생겼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한 줄짜리 루틴은 자존감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부모님을 떠나보낸 뒤 매주 같은 시간에 산책로의 한 벤치에 앉아 그 주에 있었던 일과 떠난 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마음속으로 전했습니다. 몇 달 후 그 벤치는 슬픔을 재현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을 회복하는 작은 성소가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장소와 시간, 조용한 의식이 감정의 흐름을 안전하게 담아주는 그릇 역할을 한 것입니다. 당혹스러운 전환기에는 판단이 급해지면서 관계에서 과잉 보상이나 과잉 회피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무언가를 빨리 채워야만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진다면 멈춤의 규칙을 도입하는 게 좋습니다. 밤늦은 메시지, 즉흥적 선택, 큰돈이 오가는 결정은 24시간 보류합니다. 보류하는 사이에 몸을 먼저 돌보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규칙적 식사, 가벼운 운동, 햇빛을 쬐는 시간은 생각보다 강력한 안정 효과를 줍니다. 특히 아침에 10분만 햇빛을 쬐면 수면 리듬과 기분 조절에 긍정적 신호가 쌓입니다. 낮에 받은 빛은 밤의 수면을 돕고 수면은 다음날의 판단을 돕습니다. 이렇게 작은 생리적 루틴이 마음의 루틴과 맞물리며 회복의 발판을 만듭니다. 관계의 재시작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너무 빨리 돌진하게 되는 흐름이 모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령은 속도를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신호에 맞추는 것입니다.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몸이 미세하게 경직되거나 자꾸 말이 빨라지거나 집에 돌아와서 만남을 과도하게 곱씹는다면 속도를 늦추는 신호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일정 간격을 넉넉히 두고 다음 만남을 잡을 때도 하루 이상 생각에 여백을 둡니다. 만남의 횟수보다 질이 중요하고 질은 경청과 호기심, 상호 존중에서 나옵니다. 나를 지키는 경계 문장도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지금은 이 이야기까지가 편안합니다. 같은 문장은 단호하면서도 예의 바른 경계를 세워줍니다. 경계가 분명해야 친밀감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상실을 통과하며 얻게 되는 통찰 중 하나는 사랑의 방식이 확장된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특정한 형태로만 사랑을 확인하려 했다면 지금은 다른 언어와 행동에서도 사랑을 읽어냅니다. 누군가가 내 시간을 존중해주는 태도,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 말이 아닌 행동의 정직함, 갈등에서 회피하지 않는 용기 같은 것들이 사랑의 새로운 문법으로 편입됩니다. 사랑의 어휘가 넓어질수록 관계는 덜 요동치고 더 깊어집니다. 상실의 통로를 지나온 사람에게서 보이는 차분한 온기는 여기서 나옵니다.
급하게 증명받지 않아도 되고 느리게 확인해도 된다는 신뢰가 생깁니다. 일과 삶의 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고를 겪은 사람이 학습의 루틴을 통해 새로운 일을 찾는 과정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전의 일에서 익힌 본질을 다른 문맥으로 옮겨 적는 작업이 전환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고객과의 신뢰의 문제를 구조화하는 습관, 문서화와 공유, 데이터를 단순화해 설명하는 능력 같은 본질적 기술은 산업이 바뀌어도 유효합니다. 이 본질을 어제의 직무 언어에서 내일의 직무 언어로 번역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포트폴리오의 한 문장을 바꿀 때도 단지 과업 나열이 아니라 결과와 영향, 협업 방식, 재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재서술하면 기회가 열립니다. 변화가 당혹스럽더라도 본질을 붙들고 언어를 번역하면 길이 보입니다. 상실의 시기에 주변과의 연결은 회복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친한 한두 사람과의 정기적인 통화나 산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소소한 대화도 큰 버팀목이 됩니다. 연결의 질이 중요합니다. 비교를 부추기거나 성급한 조언만 던지는 관계는 불필요한 소음을 키웁니다. 반대로 감정을 존중하고 질문으로 공간을 열어주는 관계는 회복을 돕습니다. 혹시 주변에 안전한 연결이 부족하다면 전문 상담이나 그룹 프로그램을 찾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상실을 다룬 독서 모임, 글쓰기 모임, 애도 그룹처럼 같은 주제를 나누는 자리에서 공감의 힘이 작동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은 불안을 현저히 줄입니다. 감정의 처리 기술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볼게요. 강한 감정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대부분 90초 안에 1차 진동이 잦아듭니다. 이 시간을 버티기 위해 신체 감각에 주의를 두면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이 바닥을 누르는 느낌, 손끝의 온도, 숨이 드나드는 길에 집중해보는 겁니다. 주변 사물 3가지를 보고 소리 2가지를 듣고 몸 감각 하나를 느끼는 방식으로 주의를 현재로 다시 데려오면 감정의 무게가 약간 옮겨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지금의 감정을 이름 붙이는 작업을 해봅니다. 슬픔, 허탈, 서운함, 분노, 그리움처럼 단어를 정확히 붙일수록 뇌의 경보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을 설명하는 언어의 정밀도는 곧 조절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수면과 식사의 기본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상실의 시기에는 수면이 흔들리기 쉽고 카페인이나 당분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오후 늦은 시간 이후 카페인을 줄이고 취침 1시간 전 화면을 멀리하며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이 돌기 시작하면 감정의 진폭이 줄고 다음날의 집중이 돌아옵니다. 식사는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간단하게 구성하고 규칙적으로 시간을 지키면 좋습니다. 불규칙한 공복과 폭식이 반복되면 기분 기복이 심해집니다. 기본의 힘이 회복의 힘입니다. 몸의 기억을 새로 쓰는 루틴도 효과적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20분 걷기, 일주일에 2번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 루틴처럼 반복 가능한 작은 움직임은 신경계의 안정감을 키웁니다. 같은 음악을 들으며 같은 산책로를 걷는 습관은 예측 가능한 패턴을 만들고 예측 가능성은 불안을 낮춥니다. 여기에 햇빛과 자연물의 촉감이 더해지면 안정 효과가 배가 됩니다. 손에 잡히는 물성을 느끼는 행위, 예를 들어 따뜻한 컵을 2손으로 감싸지는 행동이나 책에 종이를 넘기는 동작 같은 소소한 감각 자극도 현재로 돌아오게 하는 탓이 됩니다. 상실 이후 자신과의 관계는 새로 정립됩니다. 이전에는 외부의 평가나 관계의 온도에 따라 요동치던 자존감이 이제는 스스로의 기준과 약속으로 다져집니다. 하루의 끝에 스스로에게 묻는 작은 질문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지켜낸 나와의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나를 지켜준 문장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는 무엇인지. 이런 질문은 삶의 초점을 결핍에서 회복으로 옮겨줍니다. 작은 성취를 축적하면 큰 성취를 감당할 체력이 생깁니다. 관계의 기술도 조금 더 세밀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갈등을 다루는 방식은 관계의 건강도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상실을 통과한 뒤에는 갈등을 피하는 대신 느리게 다루는 태도를 추천드립니다. 감정이 가라앉을 시간을 먼저 확보하고 사실과 느낌을 구분해 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순서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흐름입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 들은 말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서운함이 올라왔고 말이 막혔습니다. 다음에는 그 주제를 이야기할 때 서로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천천히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감정, 요청의 순서를 지키면 방어가 줄고 협력이 늘어납니다. 관계는 언어의 질만으로도 충분히 회복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실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전혀 다른 분야로의 전환, 새로운 도시에서의 시작, 오래 미뤄왔던 공부와 창작으로의 귀환. 그 시작점은 대개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불완전한 첫발입니다. 15분 공부 한 단락 쓰기, 한 페이지 읽기, 한 곡 듣고 악상 한 줄 메모하기 같은 최소 행동이 변화를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최소 행동은 실패를 줄이고 일관성을 높입니다. 일관성이 쌓이면 자기 이미지가 바뀝니다. 나는 해내는 사람이라는 조용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다음 선택을 덜 두렵게 합니다. 연결의 확장과 경계의 단단함은 함께 가야 합니다.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되 나의 에너지를 지키는 선을 분명히 하려면 신호를 감지하는 감각을 길러야 합니다. 대화 후 유독 지치고 멍해지는 관계, 반복적으로 약속이 가볍게 다뤄지는 관계, 작은 불편을 말했을 때 조롱이나 회피가 돌아오는 관계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대화 후 마음이 환기되고 서로의 다름을 궁금해하고 작은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가 가능한 관계는 안전합니다. 상실을 지나며 얻게 되는 직감은 이런 구분을 빠르게 돕습니다. 이 직감을 믿어도 좋습니다. 창작가 일의 세계에서 상실은 자주 영감의 원천으로 이야기되기도 하지만 삶을 소진하는 방식의 창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체력과 수면, 관계와 일상의 균형을 먼저 세워야 창작도 오래갑니다. 마음의 재료를 글과 음악, 영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해석의 우선순위입니다. 상처를 그대로 노출하는 대신 상처에서 길어올린 보편 해결을 전하고 보는 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떠올릴 발판을 놓아주는 태도가 좋습니다. 그럴 때 콘텐츠는 공감을 넘어 회복의 작은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건네는 문장을 몇 가지 남겨봅니다. 이 변화는 당황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안전합니다. 공백은 채워야 할 구멍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오늘의 작은 성실이 내일의 큰 변화를 준비합니다. 사랑은 형태를 바꿔 돌아옵니다. 상실은 끝이 아니라 이해를 넓히는 문입니다. 이 문턱을 지나며 생기는 조용한 힘이 앞으로의 만남과 선택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헤어짐과 상실은 삶을 흔들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견고한 무게중심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공백을 견디는 힘, 작은 루틴을 지키는 힘, 감정을 언어로 다루는 힘, 경계를 예의 바르게 세우는 힘이 합쳐지면 내면은 건실해지고 시야는 확장됩니다. 낯선 오늘도 언젠가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때 가서 지금의 시간을 돌아보면 이 시간이 통증만의 시간은 아니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하루하루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걸어가면 좋습니다. 상실의 자리에서 이해의 문이 열리고 이해의 문 너머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손을 내밀 것입니다. 그 손을 잡을 준비를 오늘의 작은 실천으로 시작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